문제다른 신의 손입니다. 23년도 3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인간 중심 상담이요,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해요.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 실현과 경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현과 경향성이라는 것은 생득적으로 스스로 유지하거나 발달시키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려는 모든 유기체의 경향성이에요. 때문에 1번의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즉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2번에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실현화 경향성이에요. 하지만 3번이요. 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했는데, 이 실현화 경향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실현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내담자의 복리 증진 맞는 거죠. 니은번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 존중, 윤리 강령이니까 도덕적 기대 존중, 이게 맞는 내용이고, 예전에 오답으로 경제적 기대 존중이라는 표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리니까 도덕적 기대 존중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지금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 보장은 이렇게 미인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시면 되겠어요. 디귿번에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맞는 내용이고, 직무 수행 중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미인번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 보장한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맞는 내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3번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 이 시기는 40, 50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릭슨의 바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와 그리고 위기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아기예요. 유아기. 두 번째가 초기 아동기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초기 아동기가 지나면 학령 전기라고 해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학령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 초기 20대 초반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기가 나타나겠죠. 성인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8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유아기 때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특히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절대적이겠죠. 여기에 반대되는 위기 상황은 바로 신뢰감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불신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초기 아동기 때는 자율성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나 밤에 혼자 충분히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도를 한바탕 그렸죠, 이불에. 그러면 그때 반대되는 위기 단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학령 전기 때, 유희기 때는 애들을 주도해서 야, 나만 따라서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그 게임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령기 때는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면성이 이때 나타나는 단계, 발달 단계에 나타나고요. 반대되는 개념이 공부 못하니까 열등감을 느끼겠죠. 청소년기 때는 쉽죠. 자아 정체감을 발달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정체감 혼란을 느끼게 돼요. 성인 초기인데 20대 초반이에요. 친구들하고 엄청 친하죠. 친밀감을 느끼다가 군대에 혼자 딱 떨어지면 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인기 때는 바로 생산성 또는 생성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산성과 침체감을, 반대되는 개념 침체감을 느껴요. 엄청 일할 때니까요. 노년기 때는 바로 자아 통합 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절망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8단계를 단숨에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친밀감, 고립감은 이 성인 초기에 겪는 거고, 근면성과 열등감은 바로 학령기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3번의 생성감과 침체감이 바로 40, 50대 나타나는 것이고,
4번에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란은 정체감 혼란은 청소년기 때 겪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4번에 백의 인지행동 상담에서 사용하는 주된 상담 기법은 우리가 정언행이라고 했었어요.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 그리고 행동적 기법.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2차 실기에서 백의 인지행동 상담 기법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몇 차례 나온 바 있었고요. 그리고 꿰뚫어 보게 보시면 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 유형이 있을 거예요. 임잘 개선, 과의각응, 이렇게 여기 중에서 3개 쓰고 설명하시오, 4개 쓰고 설명하시오, 아니면 이 인지적 오류 유형을 5개 쓰시오. 이 제목만 쓰는 키워드만 쓰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2차 실기에 나왔었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지금 모든 걸 다 외우긴 그러니까 1차 때는 그냥 눈에만 익혀주시고 2차 실기에서 어차피 집중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5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14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은 우리가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이렇게 5개 먼저 외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볼 때는 양파깡, 무비, 양파강, 깡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비, 양파강 이렇게 있고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에서 걸고 잘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가지 중에서 5개 외우면 5점짜리 맞추는 것이고 6개 외우면 6점짜리 맞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돼요. 반복 가구원,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비양파감,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그리고 강박적 사고, 걸고잘자,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 인식의 부족. 여기서는 자기 인식의 부족이 나왔죠. 이런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라는 것이야. 내담자가 단순한 오정보를 갖고 있을 때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돼요. 복잡한 오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는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면 돼요. 가정된 불가능. 난 올해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가정된 불가능을 갖고 있는 내담자한테는 격려해 주면 돼요. 구체성의 결여 갖고 있는 사람 구체화시키고 원인과 결과의 착오를 갖고 있는 내담자는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면 돼요. 여자들이 사업하면 늘 이혼한대요. 이런 내담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착오라고 해서 논리적 분석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상담사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적합한 방법이 되겠네요. 6번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인 집단 진로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진로 상담은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책임 의식이 있는 학생들로 선발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집단 한 6명에서 8명 이렇게 꾸려가는데 이놈이 한 번은 딱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걸핏하면 빠지고 막 그럼 집단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집단 상담이요. 2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목표와 기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 개인차 고려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개인차는 있는 것이에요. 3번에 프로그램 단계별로 나타나는 집단의 역동성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좋다. 아니 집단의 역동성은 중시해야 될 요소예요. 4번에 다양한 정보 습득과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진로 발달상 이질적일수록 좋다 했는데 진로 발달상 비슷한 수준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 취업이 이렇게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인데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 가는 게 그 우선 문제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섞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 발달상으로는 비슷할수록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7번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은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거 2번, 3번, 4번은 모두가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되는데요. 1번에 내담자가 잠재적인 모든 개성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한다 했는데, 내담자가 잠재적인 모든 개성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2번, 3번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8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가 아닌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는요, 첫 번째가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한 신뢰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가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내담자 중심 상담의 상담 목표예요. 4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의식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바로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예요.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의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9번. 다음 면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이거 좀 전에 했던 것인데 다시 나왔네요.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나왔네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우리가 14개 외웠죠. 단복, 가구원, 무비, 양파강, 걸고 잘자 이렇게 해요. 이랬을 때 상담자 개입 방법은 어떠냐. 내담자가 지금 나는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대요. 상담자가 접근하죠.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 이혼을 할까봐 두려워하시는군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내담자는요, 바로 이 원인과 결과의 착오에 대한 상담자 유형에 해당돼요. 단복 가구 원에서 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에 원인과 결과 착오. 그러니까 상담자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10번. 교류 분석 상담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 자신의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의 내용이나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구조 분석에 해당되어져요. 구조 분석의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부모자, 페어런트죠? P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셔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자는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을 재현하는 자아 상태로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나타낸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성인자와 어덜트죠. 현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자아 상태를 성인자아라고 해요. 아동자아는 어린애처럼 행동하거나 어린이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아 상태를 바로 아동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요. 꿰뚫어 보기에 보시면 교류 분석 상담의 분석 유형, 첫 번째 구조 분석,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세 번째 라켓 및 게임 분석, 네 번째 각본 분석에서 구교 라가 요 네 가지 쓰는 것이 2차 실기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일단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11번. 코트의 원형 검사 시 세 가지 원을 그릴 때 원의 상대적 배치에 따른 시간 관계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중복되지 않고 경계선에 접해 있는 원은 원의 상대적 배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뚝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해 있거나 교차하거나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고 경계선에 접해 있는 원은 시간 차원의 연결을 의미하며 구별된 사건의 선형적 흐름을 뜻한다. 2번. 어떠한 것도 접해 있지 않은 원은요, 접하지 않은 뚝 떨어져 있는 것이죠. 시간 차원의 완전성이다 아니죠.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고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3번에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들은 교차하는 거예요. 시간 차원의 연합을 나타내고요. 완전히 중첩된 원들은 시간 차원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 코트의 원형 검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받으시기 바라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은 꿰뚫어 보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코트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나와 있죠. 원이 나타내는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우리 여러 차례 했었죠? 분종진 예상추 해서 기억으로 딱 답을 가시면 돼요. 2차 실기에도 이거 나왔던 것이에요. 13번.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서 스나이더가 제시한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중에서 다음은 어떤 반응에 해당하는가 했어요. 지금 스나이더의 상담 반응 범주화라고 해서 콕 집어 해설에 딱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 세 번째가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 범주, 그리고 네 번째가 지시적 상담 범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는 범주를 바로 우리는 지시적 상담 범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콕 집어 해설의 안내 수반 범주,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 그래서 안간 감지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꿰뚫어보기 보면 내담자의 변명 종류에 대해서 스나이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 부정, 알리바이 비난, 결과 다르게 하는 거, 축소, 정당화, 훼손, 그리고 책임을 변형하는 거, 그걸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변형한다는 것이에요. 14번.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에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을 오답으로 가는 경우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공부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상담 원리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2번.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관계의 실제 사례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3번에 실험에 기초한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며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한다 했는데 이거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4번에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개발되어 왔다 맞는 내용이네요.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 불안을 역제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불안 감소 기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의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 불안 감소 기법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의 제거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2번에 주장 훈련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가시면 되겠어요. 16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윌리엄슨의 분류 중에서 직업 무선택에 해당하는 것.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4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인데 2번이 바로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라고 했었죠.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이렇게 해서 1번이 바로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 되고요. 3번이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또는 흥미와 적성의 모순 이렇게 하고요. 4번이 바로 어리석은 직업 선택 또는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4가지를 잘 봐두시고요. 특히 1번의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을 보든의 직업 선택 심리적 원인과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라고 했었어요.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쉽게 처리되어져요. 17번. 직업 상담 시 흥미 사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흥미 사정의 목적, 흥미를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흥미를 조사하는 목적은 우리가 5가지를 외웠는데 역시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별하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직업
탐색 조장하기. 얘는 조장하기예요. 조장하기. 직업 탐색 조장하기. 그 다음에 직업 대한 규명하기. 얘는 규명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상,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하기. 이렇게 해서 규명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미를 조사하는 목적 5가지. 여자 직직직 이렇게 외웠고요. 3개가 직직직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직업 탐색 조장하기. 하나는 조장하기고 나머지 2개는 규명하기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오죠. 2차 실기를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18번. 생애 진로 사정 시에 전형적인 하루 또는 일상적인 하루라고 하는데 이걸 탐색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1번에 독립적 또는 의존적 성격인가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지금 2번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또는 하루를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이 진로 사정에 대한 것을 보시면 되고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생애 진로 사정 구조 중에서 강점과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형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두셔야죠.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 이렇게 진로 사정이죠.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해서 요 4가지가 있으니까 요 4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래요. 19번. 브레인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것. 정제동이라고 했었죠.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외우기 편해요. 김제동 말고 정제동이에요. 4번에 결정화 기능이 해당되지 않고요. 이 정제동은 2차 실기에서도 여러 차례 전문제 나왔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차 필기 때 아예 외워두시면 2차 실기 때 부담이 덜어지겠죠? 20번.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담자와 상담 관계 외에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2번에 과거 상담사와 성적 관계에 있었던 내담자라도 상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건 또라이죠. 3번에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보호를 위해서 상담 종결 즉시 상담 기록을 폐기한다. 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4번에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갈등 상황에서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꿰뚫어 보기 보시면 비밀보호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 역시 비밀을 안 지켜도 되고요. 내담자가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나 미성년자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밀보호의 예외에 해당되어지고요. 5번째,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6번째, 하나 더 해놔야죠.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에도 역시 비밀보호의 예외에 해당되어진다.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